지역 밀착형 시사라디오 이바구 스튜디오. (4월 24일) 금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의 부산 경남 주요 소식 먼저 살펴봅니다. 오늘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부산 경남 모두 추가 확진자 없이 부산은 133명, 경남은 113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에서 1명이 재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경남도는 코로나19 완치 퇴원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이던 중 경남 92번 완치자가 양성 판정을 받아 마산의료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성추행 시점과 내용을 파악 중이며 오 전 시장의 성추행이 형법상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되는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오 전 시장에 대해 제기된 또 다른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 보호계 직원 3명을 피해자 전문 보호팀으로 꾸리고 24시간 보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침례병원이 4차례 유찰 끝에 매각됐습니다. 어제 열린 침례병원 5차 경매에서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유암코가 422억 7천만 원을 써내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결정됐습니다. 유암코는 부도 처리된 침례병원의 제1채권자인데요. 현재 침례병원 부지는 종합병원 부지로 묶여있는 상태지만 유암코 측은 현재 종합병원을 설립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지역 보건계는 유암코가 부산시와 본격적인 매각 협상에 나설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유암코로부터 침례병원 부지를 산다면 동부상권 공공병원 설립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 중단으로 10년간 방치돼 있던 거창지역 숙박시설이 거창군 숙박시설 선도사업 계획으로 새롭게 변신을 시도합니다. 애초 15층 모텔로 계획됐지만 8층까지 골조 공사만 완료된 채 도심지 흉물로 전략한 거창 숙박시설을 행복주택과 지역 동아리방으로 활용하는 계획인데요.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와 청년, 대학생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63가구를 신축하고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동아리방 시설을 설치해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남도는 기존 숙박시설 골조 구조가 안전해 철거 없이 리모델링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 기간을 단축해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금요일 퇴근길입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샵 1057번 문자 열어두고 시사 퀴즈 문제부터 나갑니다. 청와대가 국회 추경이 신속하게 통과가 된다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5월 13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어디까지 지원하느냐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결국 그 대상이 확정이 됐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체 가구의 몇 %일까요? 1번 100%, 2번 70%, 3번 50%.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오늘도 정답과 함께 좋은 의견 덧붙여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통영 가면 여기 꼭 가야지 통영 어드벤처타워에서 이용권, 몸엔 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청와대가 국회 추경이 신속하게 통과가 된다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오는 5월 13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동안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디까지 지원하느냐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 대상이 확정이 됐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전체 가구의 몇 %일까요? 1번 100%, 2번 70%, 3번 50%.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시면서 여러분들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여러분들 의견도 함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림청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사항이 있는데요. 오늘 오후 5시 우리나라 전 지역에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가 주위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됐습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건조한 날씨 속에 강한 바람이 예상되기 때문에 작은 불씨도 큰 불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쓰레기 소각 금지 및 화기물 소지, 입상 금지 등 불씨 관리에 좀 더 각별히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산림청이나 소방서 등에 신속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5시, 어제 오후 5시 우리나라 전 지역에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가 주위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됐습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건조한 날씨 속에 강한 바람이 예상되기 때문에 작은 불씨도 큰 불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국민들께서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쓰레기 소각 금지, 또 화기물 소지, 입상 금지 등 불씨 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산림청이나 소방서 등에 신속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림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오죠. 이바구 스튜디오 1부는 하이마트 명지점에서 함께합니다. 롯데 하이마트 명지점 4월 24일 그랜드 오픈. 이사, 혼수가전, 에어컨 등 전품목 오픈 기념 초특가 판매. 오픈 전만의 특별한 혜택 놓치지 마세요. 전자제품은 하이마트 명지점에서. 하이마트로 가요. 네, 이바우 스튜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윤미 리포터. 네, 교통정보센터입니다. 네, 금요일 퇴근길 어떤가요? 네, 현재 퇴근길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해운대로는 유창면 신업교차로에서 해운대 경찰서 향하게 지체되고 있습니다. 광안대교 해운대에서 남천동 방향으로 현수교 이전 지점부터 지체되고 있고요. 네. 거제대로는 송공 삼거리에서 하마정 교차로 쪽으로 신호 2번 이상 받겠습니다. 동부중앙대로 따라 고관 입구에서 자천 삼거리 향하게 정체입니다. 충장대로는 삼부도에서 오부도 방향 정체되고 있고요. 충혈대로는 미남교차로 이전부터 내성교차로 향하게 지체되고 만덕대로 위로 만덕성당에서 만덕교차로 쪽으로도 정체 이어집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현재 남해제 이지선 위로는 서부산 방향으로 가락나디목에서 감전나디목 향하기에 4km가량 정체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북부산 요금소에서 덕천나디목 향하기에 6km가량 정체되고 있고요. 부산-울산 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해운대 터널에서 부산-울산선 시점 향하기에 4km 정체 이어집니다. 중앙고속도로는 초정 나들목에서 삼락 나들목 쪽으로 5km가량 지체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지금까지 교통정보센터에서 김윤미였습니다. 네, 김윤미 리포터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화려한 싱글 골드미스 민정이와 고수한 충청도 아줌마 백주부의 시사 하이소. 아이고 민정아, 이 날씨 한번 봐라. 청명하고 따뜻하고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진짜 말이야. 야, 진짜 코로나19 때문에 난리가 난 이 와중에 그래도 사람들이 좀 덜 움직이니까 지구가 숨을 쉰다잖아. 나도 숨 좀 쉬어야겠어. 좋아. 아유,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야, 올 봄은 이상하게 이렇게 날이 더 좋은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그러면 뭘 하냐? 어딜 못 돌아다니니까 그냥 몸이 근질근질해 죽겠구만. 야야야야야, 큰일 나. 일단은 그래도 좀 더 참아야 돼. 우리가 이겨내야지. 아유, 암만. 그럼. 근데 민중아, 일로 와봐. 왜? 내가 아주 귀한 거를 구했거든. 뭔데? 응? 그게 뭐야? 뭐냐? 너 깜짝 놀라지 마라. 뭔데?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든 건데. 진짜? 내가 진짜 어렵게 구한 거란 말이야. 뭔데? 좀 빨리 보자. 하나, 둘, 셋. 짜잔! 야야야, 백천이 이게 뭐야? 이거 비행기표 아니야? 야, 조용히. 어. 너 이거 응.
다음 주 황금 연휴 알지? 알지. 금 같은 연휴에 우리 가만히 있을 거 아니잖아. 확진자도 좀 잠잠해졌는데 확진자인 우리가 걷기 운동이라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야야, 그거야 그렇지만 걷기 운동은 뭐 그냥 집 앞에서 해도 되지. 뭔 소리요? 황금 연휴인데, 제주도 푸른밤, 요 정도는 즐겨줘야지. 제주도. 야야, 안돼. 야, 너 진짜 사회적 거리두기 몰라? 어딜 간다고 그래? 얘가 진짜 큰일 날 소리 했어. 야, 사회적 거리두기도 5월 5일까지 그거 한다는데, 야, 그 전에 조금 먼저 노는 건데 뭐가 어디요? 마스크 쓰고 그러면 그 다 괜찮아. 그런가? 아니야. 그래도 안돼. 절대 안 돼. 야, 그러다가 방심하면 큰일 나. 너 진짜 안 돼. 내가 진짜 너랑 같이 갈 생각하면서 부부 구한 건데 뭐 진짜 이럴게야? 야, 가자. 5월에 제주도가 얼마나 좋아. 그냥 푸르고. 아우, 나는 청보리밭이 그렇게 보고 싶다. 그거야, 그렇지. 진짜 5월에 제주도 너무 좋지. 너무 아니야. 좋아. 안돼. 절대 안 돼. 못 가. 나는 진짜. 코로나 종식 얘기 나올 때까지는 꼭 사회적 거리 지키게 할 거야. 너 진짜 안 갈 거지? 안 가. 진짜지? 안 가. 그럼 나 혼자 간다. 나 혼자 가서 고등어 회 먹고 말이야. 그래. 전복죽 먹고 말이야. 오메기떡 먹고 내가 다 먹을게요. 진짜 오메기떡. 진짜. 안 아니야. 갈게요? 그래도 안 가. 야야, 백찬이 너도 가지 마. 그러지 말고 가지 마. 됐어. 너도 가지 마, 가지 마. 너 안 야, 간다고 뭐 나도 안 가 그런 거 없어. 됐어. 나 황금 연휴 지대로 즐기고 올 테니까 너는 집콕해야. 안녕이다, 김민정. 백찬이. 야야야, 너 진짜. 야. 나도 그냥 갈까? 네, 오늘도 시사이수 백찬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찬입니다. 네, 진짜 황금 연휴가 다가온다고 코앞이에요. 하니까 예. 괜히 예전 같으면 진짜 막 다들 여행 계획도 그렇죠. 세우고 해외에도 많이 나갔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일단 요즘은 뭐 해외 여행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국내 여행 쪽으로 계획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네.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뭐 여행이 아니라 그냥 집콕하자 그냥 네. 이런 생각으로다가 저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까지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는 좀 끝내도 되나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많이 같아요. 느슨해졌어요. 이 긴장하고 계시던 분들이 네. 이제는 조금 마스크도 벗는 분도 계시고. 아이고. 저는 그 너무 걱정되거든요, 네, 지금. 큰일 납니다. 예. 사실 아이들 지금 개학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감염 우려에 대한 확산의 우려에 대한 것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일순간에 다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좀 우리가 숨쉬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아직은 조심해야 될 때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좀 경각심을 갖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시사에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동아대학교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꽁트로도 꾸며봤습니다만 지금 황금 연휴 앞두고 많은 분들이 여행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신 것 같아요. 부산행 KTX, 뭐 서울행 비행기 예매가 늘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글쎄요,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가 좀 느슨해진 것 같은데 아직은 그래도 마음을 놓으면 안 되는 때인 거죠? 예. 우리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이러고 난 뒤에 이제 총선을 저희가 보냈고, 총선이 그 대표적인 생활 방역이라고 합니다. 네.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조심을 하는 단계이지만 총선이 전 국민이 투표 때문에 밖으로 나오는 그런 그 총선의 결과가 사실 끝낸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아서 네. 앞으로 일주일까지는 사실 총선의 결과 어떤 그 감염의 가능성의 결과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 황금 연휴를 정말로 조심해서 보내지 않으면 엄청난 확진자가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네. 마음을 완전히 놓기는 좀 어려운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은경 질병본부장이 올 가을과 겨울 2차 대유행의 위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지금 떨어진 상황인데 이거 가능성 있는 이야기인가요? 안타깝지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방역당국이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어떤 소규모 집단 감염을 비롯될 수 있는 유행 그리고 또 이렇게 완화 이게 좋아졌다 나빠졌다가 조금씩 반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따라서 이제 전국적인 대유행도 언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가을 겨울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유는 가을 겨울철에 습도가 낮은 환경 자체가 독감을 비롯한 모든 대부분의 바이러스 감염에 인체의 면역력이 가장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거기다가 겨울이 되면 실내 활동이 늘어나고 환기도 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밀접하고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음. 급속도로 전파되는 그런 특징이 코로나19에 유행하기도 가장 좋은 단계라 생각되기 때문에 네. 겨울철에 이렇게 대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1차적으로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이런 그러니까요. 말씀이신데 질본 발표 관련해서 하나 더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가 완치가 돼도 호흡기에 바이러스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이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완치가 끝나고 난 뒤에 재양성 다시 검사를 했더니 이게 양성이 나온 사람들이 요즘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네. 이 원인에 대해서 가장 가설들이 많지만 가장 많은 것이 바이러스의 죽은 조각, 다시 말해서 활동적인 바이러스가 아닌 바이러스의 죽은 조각이 우리 호흡기에 좀 남아 있는데 네. 그것이 이제 검사를 통해서 증폭이 됐다. 검사장에서 증폭이 되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바이러스를 재양성 받은 재확진자의 경우에도 바이러스를 배양하거나 분리를 할 때도 결국은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결국 바이러스에 남아있는 조각이 호흡기에 일부 남아있다가 이것이 이렇게 전염이 더 심해지는 보이는 양성으로 다시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니 진짜 무엇보다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빨리 나왔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어요. 네.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뭐 1년 뒤에나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있는지 임상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궁금해요. 임상시험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692건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중에서 109건이 실제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약들이 새로운 약물, 완전 새로운 약물을 써서 이런 RNA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기존의 약이나 후보 물질을 주로 이렇게 써서 저희가 치료에 쓰고 있는데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스비르, 네. 그리고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킨, 하이드로클로로킨, 에이즈 치료제인 갈레트라, 시형간염 치료제인 이바비린 같은 약들이 지금 임상에서 적극적으로 쓰여지고 있고요. 시카고 대학에서 최근 에이즈 치료에 에볼라 치료제였던 렘데시비르가 12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일주일 내로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해서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축해 세운 바가 있습니다만 예. 결론적으로 이게 모든 환자한테 적용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고요. 네. 이런 모든 결과가 나와서 직접적으로 치료제 개발을 완성하는 단계는 아직도 아주 요원하다. 빠르면 6개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던 2차 대유행이 오게 되면 또 한 번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그렇죠. 부산 같은 경우도 보면 지역 감염이 한참 동안이나 없었다가 128번 그리고 129번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이제 3차 감염까지 이어지고 또 한 번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잠잠했던 지역사회 감염이 다시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저희가 26일 동안이나 부산에서는 지역사회 그랬죠. 감염자가 네. 있었거든요. 그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었는데 물론 드러나지 않은 지역사회 감염은 저는 늘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감염이 이 각각의 개인이 조금만 더 조심하고 그리고 또 남을 위한 배려를 했더라면 2차 감염, 3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느슨해진 저희 어떤 그런 충분히 이해합니다. 너무 지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갑갑하게 싱대에서 생활하고 격리돼서 생활하는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네. 그런 마음들은 이해하지만 그런 마음이 조금만 느슨해지면 이런 요번에 그 지역사회 감염이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네. 이런 감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단계는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하다 보니까 확진자가 돼가지고 굉장히 힘든데 그렇죠.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참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확실히 그 효과가 컸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번 그 전국에서도 한 자릿수 감염이 일어난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고무된 아주 훌륭한 그 실적이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저희 부산만 해도 26일 동안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자가 없다는 말은 부산 시민들의 어떤 부산 시민의 굉장히 뛰어난 시민의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일 강력한 방역 정책은 사실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만큼의 강력한 방역 정책은 없기 때문에 네. 이게 강력하긴 하지만 또 하나는 경제나
또는 우리 일상을 전혀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씩은 풀어야 되는 생활 방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 다음 주 황금 연휴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기로에 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황금 연휴에 여행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아직은 조금 이르다 이런 당부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벌써 황금 연휴에 대한 계획과 예약은 다 했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공주처럼 제주도나 다른 곳에 가는 곳은 예약을 다 했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이거를 좀 이왕 예약을 하지 않고 예약을 했다면 네.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급적 확인될 수 있는 가족들 위주로 좀 지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스크 꼭 쓰시고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손대고 나면 의심되는 부분을 손대면 꼭 손소독을 하시는 것을 하면 지역사회 감염을 하더라도 굉장히 소규모가 일어나고 네. 그리고 우리 가족은 그것만 열심히 해서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개인 위생관리 더욱더 철저히 하면서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 계획하지 않은 분들은 네. 일부러 나가는 것도 좀 고민하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행 계획 갖고 계신 분들 오늘 교수님 말씀 좀 깊이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대학교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찬 씨, 그 황금 연휴 기간에 어린이날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사실 그날 그냥 집에만 있기에도 참 못하고 고민이 되기는 해요. 선물만 주기에도 네. 아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집안에서 있으니까. 그래서 나가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네. 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력한 방역 정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아직 느슨해지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으니까 마지막까지 네. 우리 서로 힘을 합쳐서 맞아요. 네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 또 이게 확 퍼져버릴지 네.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의 마음 저희가 이렇게 토닥토닥 해드릴게요. 저희가 즐겁게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더 우리가 네. 힘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사이소 여기까지 하죠. 백찬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바우 스튜디오 1부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정수영 아나운서와 함께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정리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2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을 보는 눈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민정 앵커가 진행하는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금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이제 2부 시작을 합니다. 오늘 시사 퀴즈 문제 1부에 한 번밖에 못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국회 추경이 신속하게 통과가 된다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오는 5월 13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디까지 지원하느냐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그 대상이 확정이 됐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전체 가구의 몇 %일까요? 1번 100%, 2번 70%, 3번 50%.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시면서 여러분들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함께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당초 청와대가 결정했던 것에서 이 국회 뜻을 반영해서 바꿨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답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결정 내린 것이 긴급재난지원금 전체 가구의 몇 %까지 지급을 하겠다 하는 부분일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조금 전에 브리핑을 갖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국민들에게 일단 다음 달 1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합니다. 다만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가 돼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추경안에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에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샵 1057번으로 시사 퀴즈 정답과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조금 헷갈리시는지 계속 오답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4905번님, 선거 전에 한 약속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것만으로도 응원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고요. 9943번님. 코로나 때문에 사회도 경제도 많이 움츠러 있는데 재난지원금으로 가정경제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0701번님께서는 재난지원금 받아서 너무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하셨는데 이건 아마 지자체에서 지급한 지원금이겠죠. 지금 각 지자체들마다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은 일단 5월 13일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합니다. 네. 꼭 필요하신 분들이 꼭 필요할 때 받아서 유용하게 좀 쓰셨으면 좋겠네요. 5582번님 정답 주시면서 국민 모두가 힘들었던 기간이기에 모두 해당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이 의견이 오늘 시사퀴즈 정답의 힌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9422번님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고 결정이 됐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상위 30% 로부터는 기부를 통해서 돌려받는다는 계획이라는데 글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인 기부를 할까 염려가 됩니다. 100만 원 기부하면 세액에서 15만 원 돌려준다는데 국민들의 선의를 시험해 보는 것 같아서 조금은 떨뜨름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1240번님은 코로나 때문에 영업직이라 타격이 큰데 재난지원금 이렇게 지급을 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세금도 걱정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8754번님 내 식구 가장입니다. 항공 관련 회사라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5월부터 무급휴가 2달이 결정이 됐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너무 감사한 결정인데 혹시 연말에 세금 폭탄 맞을까 봐 걱정도 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이왕 줄 거면 좀 빨리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1425번님 전국민 긴급지원금인데 빨리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6707번님은 재난지원금이 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할 텐데 말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꼭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좀 빨리 지급이 됐으면 좋겠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국회 추경이 통과가 돼야지만 지급이 가능해질 것 같아서 국회에서 논의가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882번님은 정답 주시면서 정부 부채가 늘어나서 마음이 편치 않네요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죠. 우리가 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7678번님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노력해요 라고 하셨고요. 9520번님은 긴급 자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포함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7069번님 줄 거면 다 주는 게 맞죠. 그나저나 좀 빨리 주시면 살림에 보탬이 될 텐데 너무 시간 끌다가 주면 받아도 고마운 마음이 좀 줄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역시 지급 시기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57번 문자 열어두고요. 광고 듣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2부는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 구남로 엘본더스테이에서 함께합니다.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퍼스 사랑해요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마침내 해운대 투자에 정점을 찍다. 해운대 중심 구남로 오션뷰와 34층 대형 인피니티 풀, 프리미엄 생활형 숙박시설,
구남로 엘본 더스테이. 당신의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문의 1577-4961 시공 선원건설. 네, 이번 한 주 또 어떤 스포츠 소식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오늘 첫 소식은 좀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제 드디어 조금 네. 뭐 전할 만한 좀 소식들이 있어서 네. 개인적으로 참 반갑네요. 코로나19가 이제 조금씩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구나. 이것을 스포츠 소식으로도 좀 짐작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드디어 야구의 봄이 시작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개막일이 5월 5일 어린이날로 정해졌습니다. 네. 개막 분위기를 아무래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날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KBO 이사회가 지난 21일 4차 이사회에서 올 시즌 개막일을 어린이날로 확정을 했습니다. 네. 애초에 5월 1일이 개막일로 점쳐졌지만 이사회에서 선수단의 안전을 좀 더 보장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5일로 결정이 됐는데요. 네. 단 경기는 당분간 무관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표는 팀당 정규 시즌 144경기 전부를 소화하는 것인데 네. 만약 선수단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3주간 시즌을 중단하고 경기 수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네. 7월에 예정됐던 올스타전은 취소가 됐고요. 네. 플레이오프와 한국 시리즈는 현행대로 유지가 되는데 준 플레이오프가 오전 3선승제에서 3전 2선승제로 축소가 됩니다. 네. 또한 정규 시즌 종료가 11월 2일 이후로 밀리면서 겨울 야구가 불가피해졌잖아요. 그러면서 11월 15일 이후 경기는 고척돔에서 중립 경기로 치러지게 됩니다. 한편 프로야구 구단들이 개막에 앞서서 2경기를 추가로 치릅니다. 네. 추가 편성된 연습 경기는 팀당 2경기씩 총 10경기고요. 4월 29일과 5월 1일 각각 5경기씩 열립니다. 모든 경기는 오후 2시에 시작이 되는데 구단이 요청을 하게 되면 야간 경기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네. 중계 일정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뭐 각 팀들 개막에 맞춰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을 텐데요. 아무쪼록 개막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고 일단 경기 시작되고 나서도 우리가 우려하는 바가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습니다. 어쨌든 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시사 퀴즈로 이 문제 한번 냈었는데 네. 일단은 뭐 직접 가서 보지 못하더라도 중계라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하다 이런 얘기들 그렇죠. 예, 많이 하셨는데요. 아무쪼록 프로야구의 봄이 좀 화려하게 부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스포츠 중계 방송사죠. ESPN이 KBO 리그 중계 화면을 무료로 달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을 듣고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나 중계권에 대해서 상당히 철저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중계 방송사가 진짜로 이런 요구를 했는지 네. 좀 의아했어요. 가짜 네. 뉴스인가요? 아니요, 진짜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용은 예. 이래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제 미국 프로스포츠가 멈췄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스포츠 콘텐츠가 부족해지니까 스포츠 방송사인 ESPN이 한국 야구에 이제 시선을 돌린 겁니다. 이러면서 최근 ESPN이 KBO 리그 9개 판권을 따낸 중계권 업체 그 에이클라와 협상을 진행을 했는데 네. 뭐 당연히 KBO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이제 수출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가 됐겠죠. 네. 하지만 ESPN이 뜻밖의 이 무료로 경기 장면을 요청을 하면서 KBO도 난색을 보였고 네. 협상도 교착 상태에 빠진 겁니다. 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미국 MBC 방송사도 똑같은 반응을 내놨어요. 실망스러운 기색을 좀 표했는데 한국 야구를 보여주려는 ESPN의 바람은 이해가 좀 되는데 네. 무료 중계권은 상당히 이상하다. ESPN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KBO 리그를 보여줄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얻었는지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어쨌든 ESPN의 이 요구가 다소 좀 무례하다는 입장이 많고요. ESPN이 무료 요구를 무르지 않는 한 이 KBO 리그의 미국 중계는 다소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야구가 사실 미국 안방에 좀 전달이 된다면 굉장히 네.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걸 또 무료로 달라는 거는 네. 아니잖아요. 네. 상도이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예. 일종의 이거 좀 갑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국 프로야구를 좀 깔보는 것 같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예. 네. 근데 만약에 미국의 중계가 된다면 우리 선수들 입장에서는 더 열심히 좀
그렇죠. 뛰게 되는 그런 자극제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미국의 여러 네. 야구 관계자들이나 스카우트들이 그렇죠. 보잖아요. 예. 네. 어쨌든 협상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프로농구 창원 LG 새로운 사령탑 결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조성원 감독인데 네. 조성원 선수 잘 아시죠? 알죠. 예. 저는 사실 이상민 선수를 워낙 좋아했었지만 네. 네, 그 트리오 3명을 빼놓을 수가 없죠. 추승균 선수와 함께. 그렇죠. 네, 현대 뭐 굉장히 우리나라를 네, 대표하는 슈터였어요. 그렇죠. 네. 예. 이 조성원 감독이 18년 만에 창원 LG로 돌아옵니다. 네. LG 세이커스가 어제 제8대 감독으로 조성원 현 명지대 감독을 선임을 했는데요. 네. 계약 기간은 3년. 뭐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사고 합의하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성원 신임 감독은 1997년 프로에 입단해서 2006년까지 10년간 선수 생활을 했는데요. 네. 그중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창원 LG 유니폼을 입고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00-2001 시즌에는 평균 득점 100점대를 자랑할 정도로 LG의 공격 농구가 불을 뿜었을 때인데 네. 이때 주전 공격수로 팀을 이끌면서 구단 최초로 정규 경기 MVP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LG 구단은 조성원 감독이 다년간의 지도자 경력과 해설위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팀 분위기를 쇄신하고 중장기적인 선수 육성 체계를 확립해 줄 것을 믿는다. 그러면서 강한 LG 세이커스를 만들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라고 이 선임 배경을 밝혔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조성원 신임 감독은 소통과 존중으로 팀을 하나로 만들면서 빠르고 공격적인 팀 컬러로 항상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시는 창원 LG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겠다라고 선임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조성원 감독 체제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창원 LG 조속한 시일 내에 코치진을 재편하고요. 선수 구성 등 다음 시즌을 대비한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일단은 그 선임 소감 얘기할 때 자신감이 좀 넘쳐 보이더라고요. 일단 현주혁 감독이 떠난 자리를 조성원 감독이 맡게 됐는데 팀 컬러가 좀 어떻게 바뀔지 많은 농구 팬들도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번 창원 LG의 새로운 모습 기대를 해보고요. 자,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의 벤투 감독이 4개월 만에 귀국을 했다고요. 참 오랜만이죠. 네. 예. 파울루 벤투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긴 휴가를 보내고 지난 22일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열린 2019 동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십을 마치고 유럽으로 휴가를 떠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벤투 감독은 애초 2월에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긴 휴가를 보낸 것인데요. 벤투 감독도 공항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음성 판정은 받았습니다. 네. 이제는 정부의 자가격리 의무화 방침에 따라서 2주간 국내 주거지에 머물 예정인데요. 격리 기간이 끝나고 다음 달 초 K리그가 시작되면 현장을 찾아서 국내파 선수들의 경기력을 점검하면서 월드컵 예선 준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일단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네, 축구 얘기 하나 더 해보죠. K리그 개막이 오늘 오후에 결정이 났죠.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됐던 K리그 1이 다음 달 8일 금요일 밤에 개막합니다. 네. 프로연맹이 오늘 오전 1, 2부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고요. 오후 이사회를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는데요. 개막전은 작년 K리그 챔피언 전북현대와 FA컵 우승팀인 수원 삼성의 매치업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정부 방침에 감안해서 역시 프로야구처럼 무관중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네. 또 상주 상무의 시민구단 전원에 따른 승강팀 수를 2팀으로 정했는데요. 그러니까 시민구단으로 전원하는 상주 포함해서 2팀이 2부로 내려가고요. 네. 2부에서 성적 상위 2팀이 일부로 올라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개막 날짜를 언제로 할 것인가 참 고민이 많았었는데 K리그 원년이 1983년이거든요. 네. 이때 개막전이 할렐루야 유공전이었습니다. 참 이름부터가 예스럽죠. 네. 예. 이때가 5월 8일 동대문 운동장에서 치러졌는데 네. 이것도 좀 참고를 했다고 해요. 전북 수원 삼성전 외 그 1, 2부 팀들의 1라운드 경기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열릴 예정이고요. 특히 올해 K리그는 이 코로나19로 개막이 2개월 이상 연기됐기 때문에 경기 수를 축소했습니다. 네. 1, 2부 모두 팀당 27경기씩 치르는데 1부 12팀은 홈앤어웨이로 22경기씩을 치른 다음에 스플릿 이후 다시 5경기씩을 갖게 되고요. 2부 10팀은
3번씩 돌아가면서 대결합니다. 마지막으로 1, 2부의 승강 플레이오프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자 5월과 함께 어쨌든 프로 스포츠들이 하나둘씩 팬들 곁으로 다가오고 있네요. 예, 자 이번에 해외 골프 소식인데 골프의 별들이 맞대결을 펼친다고요? 네, 그 주인공은 바로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와 쇼게임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필 미켈슨입니다. 네. 현재 미국도 PGA가 멈춘 상황에서 두 스타 골퍼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자선 경기 형태로 치르는데요. 아직까지 뭐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5월 넷째 주 월요일인 25일 이때가 미국 메모리얼 데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으면 현충일인데 네네. 그 주간에 펼쳐질 것으로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최 장소도 아직 미정인데 지난주에 플로리다 주지사가 이 대회 유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플로리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PGA가 이 대회를 승인하는 절차가 남아있긴 한데 뭐 건강과 안전 등 몇 가지 문제만 확인된다면 대회 개최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네. 이번 맞대결은 지난 2018년 처음 열린 맞대결 이후에 두 번째입니다. 특히 올해는 미국 풋볼 그 전설이죠. 페이튼 매닝과 톰 브레디도 함께 출전합니다. 팀은 우주와 브레디가 한 팀을 이루게 되고 미켈슨과 매닝이 호흡을 맞춥니다. 2018년 경기처럼 역시 이번에도 무관중 경기로 펼쳐지는데 수익금은 코로나19 관련 성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네. 참고로 첫 대결에서는 미켈슨이 연장 4번째 홀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겨서 상금 900만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일단 뭐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이벤트성 경기라고 하지만 골프 팬들 입장에서는 큰 화제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중국의 대표 수영 선수죠. 순양 선수가 자격 정지가 됐는데도 일단 중국 올림픽 수영팀 명단에는 포함이 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수영 스타 순양이 도핑 검사를 방해한 혐의로 자격 정지 8년의 징계를 받았거든요. 네. 하지만 도쿄올림픽을 대비한 이 중국 수영 대표팀의 훈련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어제 중국 북경 청년보가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했는데요. 그 자료 안에는 이 순양과 그의 전담 지도자인 주주건을 포함해서 선수와 지도자 스태프 등 17명의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양은 2018년 9월 도핑 검사 샘플을 채집하기 위해서 중국의 자택을 방문한 국제 도핑 시험 관리 검사원들의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도핑 테스트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올해 2월 스포츠 중재재판소에서 8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는데요. 순양의 그 현재 나이가 29살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를 고려하면 8년 자격정지는 거의 뭐 은퇴 선고나 네. 다름없는 징계죠. 네. 순양은 결백을 주장하면서 스위스 연방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재 스위스 연방법원의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어서 훈련을 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뭐 재판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재판이 늦어지면 내년 도쿄올림픽에는 일단 나갈 수가 없는 없어요. 거잖아요. 예. 네. 명예 회복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알아볼까요? 네.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국가대표 선수들도 진천 선수촌에 다시 들어가서 내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합니다. 대한체육회는 오늘 9개 종목 국가대표 선수 최대 360명이 5월 11일 진천 선수촌에 입촌한다고 밝혔는데요. 대한체육회는 앞서 도쿄올림픽이 1년 뒤로 연기되면서 지난달 진천 선수촌에 훈련 중이던 국가대표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퇴촌시켰습니다. 네. 이후 방역에 치중하면서 선수들의 재입촌을 준비해왔는데 이로써 선수들은 3월 28일 이후 46일 만에 다시 입촌하게 됐습니다. 이번 재입촌 대상은 가라데와 유도, 레슬링, 역도, 펜싱, 배드민턴 같은 종목들인데요. 다른 종목들보다 먼저 선수촌에서 훈련할 필요가 있는 종목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재입촌 날짜가 결정되긴 했지만 코로나 예방 관리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선수촌 입촌에 앞서서 종목별로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체 격리가 됩니다. 네. 선수촌에 들어가도 선수 간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데 웨이트 트레이닝 센터와 식당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이용 시간을 조절해서 선수 간 개별 접촉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대한체육회는 5월 11일 이후 다른 종목들에 대한 2차 입촌 대상을 정할 계획입니다. 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정수영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바우 스튜디오 금요일 순서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시사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바로 1번 100%였습니다. 오늘 정답 주시면서 2번 70%로 올려주신 분들 많으신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정부가 결국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9688번님, 온 국민에게 다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모두 다 고생했고 돈도 다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연말에 세금은 좀 무섭네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세금 폭탄 맞을까 봐 겁난다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868번 님도 좋은 결정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 부분도 좀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었죠. 예. 어쨌든 100% 모든 국민에게 지급을 한다고 하고 5월 13일부터 지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빨리 추경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정답 주신 분 중에 9688 그리고 7069번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231번님께서 문자 주시면서요.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이바구 스튜디오 청취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제 이름이 김민정이잖아요. 네,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여자 선배 중에 같은 이름 김민정이 있었는데 지금 각자 사정상 만나지 못하지만 그 선배가 보고 싶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제 이름이 사실 굉장히 좀 흔한 이름이긴 해서 학창 시절에도 저는 같은 반에 같은 이름이 꽤 많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지금 연락이 끊겼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나신 김에 연락 한번 취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리고 9208번님께서 저희 방송 시작 전에 문자를 주셨는데 저에게 이바구 누나 이렇게 부르셨어요. 재미난 주말, 행복한 주말, 웃음 가득한 주말 보내시지에 한 주도 고생 많았습니다. 예 하시면서 이제 운전하면서 들어야 돼가 미리 인사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네, 끝까지 이바구 스튜디오 함께 해주셨겠지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자 받을 때마다 진짜 청취자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문자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컬투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보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김경림, 진행에는 김민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